오늘은 이제 옹저 잡증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선 옹저가 무엇인가 알아야 되는데, 특정 부위가 곪거나 염증이 생기는 증상을 옹저라고 합니다. 이 옹저는 사실 본인이 잘 모르는 사이에 병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겉으로 드러나면 좋은데 안으로 오장육부나 내장기에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는 정말로 곤란합니다. 그럴 때는 검사를 해도 그렇게 잘 나타나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시름시름 자꾸 아픕니다. 그래서 가벼운 부스럼부터 몸 안의 덩어리까지 여러 가지 포함하는 개념인데요. 이런 것은 이제 나중에 돼서 잘못되면 이제 암이라든지 이런 병으로 변형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데요. 옹이라는 것은 얕으면서 얕게 곱는 거예요. 얕으면서 이렇게 크게 곱는 것을 얘기하고요. 저라는 것은 깊으면서, 이게 문제예요. 저증이라는 게 이게 문제인데요. 깊으면서 오래되고 잘 나타나질 않아요. 이 저증이라는 건요, 이게 사람의 엉덩이나 이런 데 만약에 난다 그러면요, 쑥 꺼져 들어가요. 이유 없이. 그러면서 약간 검은틱틱하게 이렇게 변은 색이 됩니다. 이게 옹저라는 게 사실은 쉬운 병이 아니고, 그러나 한의학적으로 뚜렷한 원인을 찾아내면은 한의학적으로 잘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옹저의 원인은 가장 많은 게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스트레스에 의해서 옹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오랫동안 쌓이다 보면 어디에 뾰루지나 곱는 증상이 나타나요. 사람의 몸에 뾰루지나 이런 거 나타날 때요, 반드시 어떤 원인이 있는데요. 제일 많은 게 이 스트레스예요. 어떤 분이 등에 요만한 뾰루지가 났어요. 등에. 그리고 등이 가렵대요. 근데 의사에 딱 나와 있어요. 스트레스, 울화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근데 그분은요, 스스로 볶는 체질이에요. 정확하게 살아야 되고 완벽하게 살아야 되고 잘해야 되고 남한테 지면 안 되고 남한테 실수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어때요? 스스로 볶는 거죠. 그게 쌓이면은 자기한테 스트레스가 되고 자기 눈을 찌르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등에도 뾰루지가 날 수가 있고 엉덩이 쪽으로 뾰루지가 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도 다 스트레스에 의한 옹저입니다. 그 다음에 체력 저하로 인해서 면역력이 떨어지면 또 생깁니다. 이거는 연세가 많은 분이 많겠죠. 그 다음에 노동자들,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게 일해야 되는 사람들, 하루 종일 서서 있는 사람들, 이런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각종 수술이 많아요. 수술 뒷 마무리를 잘하죠. 겉으로 볼 때는 잘해요. 그런데 안으로 보면은 기혈순환이라든지 그 경락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나중에 숨어 있다가 몸 상태가 체력이 떨어지면 이게 딱 드러납니다. 어떤 쪽으로 드러나냐면 자기 약점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수술했다는 건 약점이잖아요. 일단 그릇이 깨진 거 아니에요. 그건 자기의 약점이에요. 그러니까 체력이 떨어지면 그 약점 쪽으로 병이 드러나는데 옹저식으로 나타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살이 찌면은요, 살이 찌면 뾰루지 잘 나요. 옛날에 북한의 김일성, 여기 보면 이렇게 뾰루지가 났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 있었잖아요. 그 양명형이거든요. 그 양명형이라는 건 뭐냐면 많이 들어서 자꾸 살이 찌는 거예요. 살이 찌면 순환이 안 되잖아요. 순환이 안 되면 거기에 열이 나요. 우리가요, 퇴비를 이렇게 막 쌓아놓으면요, 겨울인데도요, 밑에서 막 그냥 이 김이 무럭무럭 나요. 그건 안에서 열이 나는 거거든요. 체중이 많이 늘고 자꾸 살이 쪄가지고 지방층이 두꺼워지면 내열이 생겨요. 그럼 안에서 썩는 병이 잘 생겨요. 뾰루지 같은 게 겉으로 나오면 좋은데 안에서 생기면 이게 문제예요.
이게 비만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요즘 비만 때문에 이 옹조 오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네. 그다음에 양명형이라는 건 뭐냐면 너무 잘 먹는 사람. 과식한단 말이에요, 언제. 과식하면 그게 두복열이 돼. 열이 있으면 일단 어떤 뾰루지라든지 썩는 병이 잘 생겨요. 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입안도 잘 헐어요. 이게 다 옹조 일종이에요. 입안 잘 허는 사람들. 그다음에 몸이 더운 체질. 몸이 찬 체질이 있고 더운 체질이 있는데 더우면은 상하죠. 그게 옹조예요. 상한단 말이에요, 어디가. 찬 사람은 안 상해. 이 더운 사람은요, 당뇨가 오더라도요, 발끝이 썩는, 네, 썩는 당뇨가 있어요. 이게 옹조예요.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환자들이. 그 다음에 저녁 과식이에요. 과식하면 두복열이라는 게 생겨요. 하여튼 과식, 과로, 말 많이 하는 거, 이건 다 옹조의 원인이에요.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거. 근데 특히 이 과식에 의해서 많이 와요. 네. 그 다음에 음주가다. 여기에요. 성생활 가다 한 가지가 포함돼요. 더. 성생활을 많이 해도 옹조가 생겨요. 네. 그래서 뭐든지 무리하면은, 네, 이렇게 뾰루지 같은 게 처음에 됐다가 그게 안으로 들어가서 내장기에 오면은 큰 병이 되는 거예요. 내장이 썩는 건데요. 내장이 썩는 게 겉으로 보입니까? 안 보이죠. 시름시름 아파요. 근데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이렇게 나타나요. 옹조 잡증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옹조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복잡한 증상들이 나타난다.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난다. 이거를 옹조 잡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첫째로는요, 추웠다 더웠다예요. 우리가 추웠다 더웠다 하면은 뭘로 알아요? 감기로 알잖아요. 근데 감기만 이렇게 한열이 있는 게 아니라 옹조에 의해서, 어디에 썩는 병에 의해서 한열이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이럴 때는 특징이 있어요. 맥이 높게 뜁니다. 그러면서 본인은요, 맥이 높게 뛰면은 열이 나야 되는데 오싹오싹 춥다 그래요. 그러면서 한 곳이 딱 아파요. 그러면 바로 옹조가 되는 거예요. 이거 놓치는 전문가들도 이거 놓칠 수 아주 놓치기 쉬워요. 또 옹조에 의해서 설사를 해요. 우리가 설사하면은 일반적으로 잘못 먹거나 뭐 배가 차거나 이러면 설사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옹조에 의해서 설사를 해요. 네. 어떤 사람 수술 뒤에 설사를 하는데 보니까 아무리도 안 고쳐주는 거예요.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옹조 설사더라고요. 이따 얘기해 드릴 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옹조 번갈. 옹조 번갈이는 뭐냐면 가슴이 이유 없이 답답해지면서 칼증이 자꾸 나요. 네. 또 옹조 담성. 가래 끼는 거예요. 이거 스트레스에 의해서도 가래 끼지만요. 옹조에 의해서도 가래 껴요. 또 몸이 약해도 가래가 낍니다. 그러니까 가래가 끼는 담성.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목에 가래 끼는 거. 네. 그 다음에 옹조 구역질. 그냥 미식미식 구역질이 나요, 자꾸. 그 다음에 옹조 작통. 수술은 분명히 잘 됐어요. 근데 그 부위가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속옷도 못 입어요. 근데 가서 검사해보면 아무것도 안 나와. 본인은 괴로운데. 이게 바로 옹조 작통입니다. 많아요, 이런 경우. 옹조 하늘이라는 것은 옹조가 낳기 전에 가래와 함께 오한이 자꾸 춥다고 그래. 그러면서 신열이 나는데 이렇게 재보면 별로 열은 안 올라가요. 옹조 설사는 옹조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몸이 상하거나 비위기가 허해져서 소화가 안 돼서 일어나는 설사로서 수술 후의 설사가 제일 많습니다. 딸꾹질이라든지 정신이 흐릿해지는 이런 증상들이 동반되는 게 특징입니다. 옹조 번갈증인데요. 옹조로 인해서 가슴이 답답해져요. 그러면서 갈증이 나죠. 네. 옹조 담성. 옹조 부위에 담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입이 마르면서 목에 가래가 자꾸 끼는 겁니다.
그다음에 옹저작통, 통증이 있어서 수술을 했어요. 그랬는데도 이놈의 통증이 안 가셔요. 이건 바로 잘못 치료가 된 거죠. 네, 옹저작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옹저에는 여러 가지 동반되는 증상들이 있는데 이를 옹저작통이라고 합니다. 이 옹저작통은 전문가들도 놓치기 쉬운, 그래서 오진하기 쉬운 그러한 병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문제의 심각성은 이러한 옹저, 수술 후 또는 안에 어떤 곪는 현상에 의해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전문가들도 오진을 하기가 쉽다는 거. 여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또 이게 심해지면은 또 좋지 않은 병으로 이어되기 때문에 옹저 잡증에 대해서 우리들이 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